여러분, 혹시 집에 두면 절대 안 되는 물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 선물해줬다 하더라도 현관이나 거실에 이 물건들이 있으면 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 풍수 자문, 150년의 풍수 전통을 잇고 있는 동명부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천 건의 풍수 컨설팅을 하면서 확인한 절대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의학 고전 황제내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음양오행의 균형이 몸을 다스리고 치유한다. 우리 몸만이 아닙니다. 집 역시 하나의 생명체처럼 기운이 순환합니다. 즉, 집안의 오행 흐름이 막히면 건강, 재물,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지 물건 몇 가지를 정리하거나 버리는 것만으로 기운이 확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물건들을 잘 확인하셔서 혹시 집에 있다면 바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되는 물건들 첫 번째는 수석, 돌입니다. 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쇠붙이와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돌을 충돌, 갈등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봅니다. 물론 한두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의미 있게 두면 자연을 감상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을 때입니다. 현관에 돌이 깔려 있다면, 현관은 만복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돌이 충돌의 기운을 불러와 집안에 사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실에 돌이 많다면 거실은 가족의 화합과 기운이 모이는 곳인데 돌이 많으면 그 기운이 충돌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도 수석을 거실에 가득 모아두셨는데 가족 간 갈등이 심했고 사업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돌을 치우고 나서 한 달도 안 되어 상황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철 지난 운세 관련 용품입니다. 부적, 복조리, 풍수 장식품 등은 제때 갈아주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이는 매개체가 됩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통조림을 먹고 나면 빈 통은 버려야죠. 그런데 그 통을 계속 모셔두면 먼지만 쌓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효력이 다한 부적이나 복조리를 계속 두는 것은 바람 빠진 풍선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 걸어뒀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의뢰인 중 한 분은 현관에 5년 넘게 복조리를 걸어두셨는데 떼어내고 나니 오히려 집안이 환해지고 속이 시원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가 준 물건입니다. 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선물해 준 거라면 감사히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그 물건이 부정적인 기운을 지닌 물건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석, 돌이나 오래된 운세용품 같은 것들이 선물로 들어왔다면 받은 마음은 소중히 하되 그 물건은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받는 것이지 반드시 물건 자체를 간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된 신발장입니다. 현관은 집안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신발장은 이전 세입자의 묵은 기운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한 한 아파트는 동네는 좋지만 오래된 신발장 때문에 집 전체 기운이 무거웠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신발장 내부까지 싹 교체했더니 현관이 밝아지고 집안 기운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실 때는 가급적 현관과
신발장부터 깨끗하게 바꾸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집에 어떤 물건을 두고 어떤 물건을 버릴지 고민할 때 꼭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체 물건 하나 때문에 왜 집안의 일이 꼬이고 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까라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건은 그저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과 기운이 담겨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용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건네줬는지에 따라 그 안에 담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건을 받을 때에도 집에 둘 때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받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물건 중 하나가 남이 쓰던 옷이나 신발입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남이 준 옷이나 신발은 절대 입지 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가 주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 정성스럽게 세탁하고 새 것처럼 정리해서 주는 옷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 물건에 좋지 않은 기억이 얽혀 있다면 과감히 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은 사연이 남아있는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 연인이 선물했지만 지금은 관계가 끝난 물건, 좋지 않은 인연을 떠올리게 만드는 선물, 이미 마음이 떠난 관계의 흔적들, 이런 물건은 집안 기운을 흐리게 합니다. 가능하다면 정리하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것, 떠올릴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부터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절대로 선물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칼과 같은 뾰족한 물건입니다. 이건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시는 상식입니다. 칼은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가 있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주더라도 갈등과 단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선물할 때는 반드시 돈을 조금이라도 주고받으며 거래의 형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컨대 스승이 제자에게 상징적으로 전해주는 칼 같은 특별한 경우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이라면 칼이나 뾰족한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액자입니다. 새로운 액자를 선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오래 쓰던 액자, 특히 무속적 의미가 담기거나 알 수 없는 그림이 그려진 풍수 소품은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우리 집과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한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인이 액자를 선물해 주었는데 남편이 버리려고 하자 부부 사이가 심하게 틀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액자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액자가 부부관계의 갈등을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도 가족이 싫어한다면 억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은 함께 사는 공간이므로 가족 간의 합의와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단순히 버려라, 두지 마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물건에 담긴 의미를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안 구석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아직도 있었나 싶은 물건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을 정리의 날로 삼아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기운이 흐르는 집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은 곧 나 자신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삶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풍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만 전달드리는 동명부자와 함께 오늘도 부자 되세요.